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방역 패스 접속 오류가 발생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접속 문제로 생긴 방역 패스 미확인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카페 등에서 방역 패스를 확인하기 위한 백신 접종과 음성 확인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어제에 이어 오늘 점심시간에도 일부 접속장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밤새 긴급하게 서버를 증설했다고 하지만 네이버 앱 등의 접속이 일시적으로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속 문제로 생긴 방역 패스 미확인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방역 패스 어플리케이션이 과부하로 접속 장애를 일으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67명으로 이틀 연속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며 위중증 환자는 906명이 됐고 사망자는 하루 사이 94명이 늘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82%,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두 2만 5천여 명이고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기다린 환자는 수도권에서만 807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6곳의 병상 821개가 이번 주부터 추가로 운영됩니다. 고령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2곳은 월요일부터 이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거점 전담병원 3곳과 중등증 병상 500곳도 추가로 운영됩니다.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 감염이나 3차 이상의 N차 감염을 유발한 경우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3개 이상 동시에 이뤄지거나 3번 이상 반복될 경우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청와대가 조만간 방역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현 상황에 맞는 조치는 이미 다 준비돼 있지만 그 카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데 수요일과 목요일 상황을 지켜보자고도 했습니다. 추이에 따라 금요일인 오는 17일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회적 거리두기 즉각 강화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무능과 부패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일상 회복에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둘째,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국민 안심 대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이재명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일시적 실업과 돌봄 공백 등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주말마다 지역을 순회하는 일정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시대착오적 이념 세력이 무능과 부패로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며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가 그 첫 걸음입니다. 또 자신의 몸에 밴 실사구시 실용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경력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들의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홍 부총리와 김현수 서울대병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홍 부총리와 김 병원장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아들은 지난달 24일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환자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홍 장관과 김 원장이 전화 통화를 한 뒤 서울대병원 1인실 특실에 2박 3일간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년에 주택 매매 가격은 2.5%, 전세 가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2022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과 대구 등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승폭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집값 상승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특히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공급에 최소한 2년에서 3년이 걸린다며 2023년 말 3기 신도시가 본격 분양돼야 수급 문제가 다소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전셋값의 경우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 매매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전셋값이 오르겠지만 예년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 경기와 일부 지방광역시의 전셋값 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동해안은 요즘 대게잡이가 한창이지만 수온 상승과 불법 포획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해양경찰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과 유통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오하영 기자입니다. 수협 위판장이 대게 경매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시끌벅적합니다. 위판장 바닥에는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한 싱싱한 대게가 가득합니다. 경매사의 구성진 목소리에 중도메인의 눈과 손은 빨라집니다. 경매가 끝난 대게는 화로차에 담겨 소매점과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박달 대게 쪽으로는 조금 현재 가격이 약간 상승세에 이르고 있고, 그다음에 물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잠깐 무른 거, 그런 것들은 이 코로나 영향으로 약간 가격이 좀 저하되는 것 같아요. 대게잡이가 한창이지만 달라진 바다 환경에다 불법 포획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어획량이 문제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동해안 전체 어획량은 1,400톤 정도, 지난해 어획량도 1,700여 톤으로 2019년과 비교해 18% 줄었습니다. 암컷 대게 잡이라든지 어린 대게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 어획에 따라 가지고 자원량이 점차 감소한 걸로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경과 지자체는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암컷이나 몸 길이 9cm 이하 불법 대게잡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용유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각 파출소와 경비 함정을 연계하여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적한 전통시장과 항포구 창고를 중심으로 한 불법 대게 판매와 유통, 보관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어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화학물질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숨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오늘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고용노동부가 오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관계기관은 화재가 시작된 지점과 주변 현장 등에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작업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생산 라인 사용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어제 화재가 일어난 공장에는 모두 73개의 저장 탱크가 있었고 폭발 지점 인근에는 10개의 저장 탱크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석유 물질이 들어있던 저장 탱크 1개가 어제 오후 1시 37분에 폭발한 뒤 인근 저장 탱크 4개로 불이 번졌습니다. 당시 탱크 상부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화재는 소방당국이 인근 시군의 소방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해 총력 진화에 나선 뒤에야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위험물 저장 탱크에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소방서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숨진 근로자들의 장례 지원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수 산단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9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가족의 경기 연천 농지를 둘러싸고 제기된 농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6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매매 시 자금이 김 전 장관의 동생들 것으로 출처가 확인돼 명의 신탁으로 볼 수 없고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동생들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부정 취득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전 장관 남편이 2012년 8월 23일 농지를 취득해 이미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돼 고발인 측에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과 출연 배우 이정재, 오영수가 미국 골든글러브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현지 시각으로 13일 제79회 골든글러브 시상식 세계 부문 후보에 오징어 게임을 올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텔레비전 시리즈 드라마 작품상 후보에 주인공 기훈 역을 맡은 이정재는 텔레비전 시리즈 드라마 나무 주연상 부문에 일남 역의 오영수는 나무 조연상 후보에 각각 올랐습니다. 제79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내년 1월 9일에 열립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국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달걀과 가금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겨울 철새가 내년 1월까지는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물가 관리와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이면 철새 이동과 함께 닭과 오리 농장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듭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입니다. 지난달 충북 음성의 메추리 농장에 이번 겨울 첫 AI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달걀 낳는 닭이죠. 산량계 농장 두 곳에서 AI가 이렇게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천안의 산량계 농장에서 또 AI 발생했습니다. 이번 겨울 가금류 전체로는 11번째고요. 산량계 농장으로는 3번째입니다. 화물차에 소독약 뿌려지고요. 살수차는 물 대신 약재를 살포하면서 주변 도로 소독합니다만 이렇게도 AI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한다고요. 방역복이라든가 장화도 이제 1인당 3개씩 다 지급돼 있어요.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AI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농가 반경 500m 이내에 농가 5곳에서 키우는 닭 34만 마리가 긴급 처분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남 무안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해서 정밀 검사 중인데요. 특히 이달 초 겨울 철새들이 찾아들면서 전남 순천과 해남의 철새 도래지 야생조를 분변해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철새의 유입이 이어지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이라든지 사람, 장비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소독을 해주셔야 되고 농장 관계자의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같은 AI 확산세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지난 5월 이후 유럽과 아시아 등 40여 개 나라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AI가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닭과 오리 같은 가금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연초와 비교해서 가금류 가격 지수가 11% 넘게 올랐고요. 육류 역시 16% 올라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킨 가격도 올랐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상당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1, 2천 원 정도 가격을 올렸거나 올리거든요. 배달비 포함하면 2만 원이 훌쩍 넘는 치킨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생닭뿐 아니라요. 각종 원부자재 가격이 올랐고요. 인건비와 배달료 상승 등 이것들도 한몫을 했다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갑지가 않은 소식입니다. 달걀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산량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면서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한참 동안 가격표를 보던 소비자, 고민 끝에 달걀 한 판을 집어들죠. 달걀값이 다시 올라섭니다.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오를 것 같은데 그것도 뭐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먹을 수 없으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30개들이 한 판 가격이 평균 6,200원대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4% 넘게 올랐습니다. AI의 빠른 확산이 주된 원인이라는데요. 사실 지난 겨울에도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확산됐습니다. 전체 사육 산란계의 25%가 사라졌는데요. 산란계가 부족해지면서 올 초에 달걀 품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금달걀이란 소리까지 나왔죠.
정부가 산란계 재입식을 위해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요. 수입 물량도 늘렸습니다. 그렇게 차츰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은 AI가 또 등장하면서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도 AI의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은요. 역학조사에서 농장들의 방역 관리의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데요. 정부는 보상금 삭감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면서 농장 소독 등 농장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주입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25살 이석준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결국 신상이 공개됐군요. 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25살 이석준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석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신상공개심의위에서는 경찰 내부와 외부에서 7명의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위원들은 이석준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주거지로 찾아가 한 명을 살해했고 한 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와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자인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 여성의 남동생도 아직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 씨는 범행 나흘 전인 6일 전 여자친구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체포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조사 이튿날인 7일 전 여자친구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이 여성의 가족은 사흘 뒤 이석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어제 피해자 가족에게 송구하다면서 신변보호제도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전 여자친구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했는지 등을 따져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상동면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상동 2터널 주변 대구 방향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가 50대 여성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가족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다가 차가 멈춘 뒤 도로로 내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고속도로 2차로에 멈춘 차에서 내린 뒤 사고가 났는데 차에서 내리기 전 운전자인 가족과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존슨 총리는 오미크론 해일이 밀려오고 있다며 조만간 새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백신 추가 접종을 호소했습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백신 3차 접종을 받기 위한 사람들로 병원 앞에 다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률이 70%인 영국에서 지난 주말부터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다시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BBC는 12일 기준 영국의 오미크론 감염자는 3,137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지난달 27일 2건의 첫 감염자가 발생된 뒤 2주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백신을 추가로 맞아달라고 대국민 호소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해일이 밀려오고 있다며 조만간 새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Here in the capital, it probably represents about 40% of the cases. By tomorrow, it'll be the majority of the cases, and it's increasing the whole time. 영국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약 10명. 이 가운데 첫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옥스포드대 연구진은 파이자 백신 2차를 맞은 사람의 오미크론 중화항체 형성이 델타와 비교하면 30배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접종만으론 충분하지 않지만 3차 백신을 맞을 경우 예방 효과가 70에서 75%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의 증상이 전반적으로 경미하다고 하지만 감염자가 급증할 경우 위험성은 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And there will be still more people with severe disease and needing hospitalisation. So no, I don't think we could look on this in any way as a blessing. 중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첫 감염자가 나오면서 새 변이 발생 국가는 모두 63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초강력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미국 중부 지역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수십 명에 이르고 수만 가구의 전기와 수도가 끊겨 주민들은 추운 겨울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속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 일부는 이제야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삶에 터져든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속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속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속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은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일리노이에서는 6명, 테네시에서도 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수만 가구의 전기와 수도가 끊겨 몇 주는 지나야 복구될 전망이어서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속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속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e've already approved an emergency declaration and a major disaster declaration for Kentucky. I've spoken with the governor several times thus far, and this gives me the tools to provide everything that we can in the federal.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속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피해가 큰 켄터키주를 방문해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복구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속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32km 해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미국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속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은 지구의 삶과 지구 바깥의 삶까지 머스크만큼 비범한 영향을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속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지진파만을 사용해 자동 분석한 정보이며 추가로 발표되는 수동 분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5시 19분에 제주 서귀포시 부근 지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제주에 진도 6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6의 진동은 모든 사람이 느끼고 일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며 벽에 석회가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남에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3의 진동은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거리와 땅속 물질의 특성에 따라 흔들림의 정도를 예측한 것이며 추가로 발표되는 수동 분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진동이 느껴진다면 탁자 아래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탁자 다리 등의 발을 지지해 몸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세를 최대한 낮게 유지해 떨어지는 물체나 가구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손잡이가 있을 경우 이를 꼭 붙잡고 빈 공간에서는 엎드려 손과 발로 지탱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움직이는 가구나 유리 등의 뾰족한 물체 탓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1분 이상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진동이 멈추면 침착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준비를 합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건물 밖이며 넓은 공터나 운동장 등이 좋습니다. 대피할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걸어서 나와야 합니다. 혹시 아직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가족이 있거나 주변에 몸이 불편한 분이 있다면 서둘러 대피를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는 화재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가스나 전기를 차단하고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휴대전화의 플래시 기능이 매우 유용합니다. 조금 전 오후 5시 19분에 제주 서귀포시 부근 지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곧 생명입니다.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안전을 확보했다면 위험을 알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해 KBS 제보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KBS 뉴스나 KBS 제보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한 뒤 채팅창에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제보 영상과 사진 등을 첨부해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장소와 일시, 상황 설명과 함께 성함과 연락처도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상황을 보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주변을 살피고 안전이 확보된 다음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지진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발표 긴급 지진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오후 5시 19분에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부근 41km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7km로 분석됐습니다. 상당한 흔들림이 느껴지고 물건 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흔들림에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하십시오. 쓰러지기 쉬운 가구로부터 떨어져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가스등을 잠근 뒤 밖으로 나가 넓은 공터로 대피하십시오. 조금 전 오후 5시 19분에 제주 서귀포시 부근 지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제주에 진도 5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5의 진동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한 물체가 넘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남에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3의 진동은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지진기가 관측한 실제 흔들림을 분석한 것이며 건물의 높이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실제로 느끼는 흔들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진동이 느껴진다면 탁자 아래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탁자 다리 등에 발을 지지해 몸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세를 최대한 낮게 유지해 떨어지는 물체나 가구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손잡이가 있을 경우 이를 꼭 붙잡고 빈 공간에서는 엎드려 손과 발로 지탱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움직이는 가구나 유리 등의 뾰족한 물체 탓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1분 이상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진동이 멈추면 침착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준비를 합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건물 밖이며 넓은 공터나 운동장 등이 좋습니다. 대피할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걸어서 나와야 합니다. 혹시 아직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가족이 있거나 주변에 몸이 불편한 분이 있다면 서둘러 대피를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는 화재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가스나 전기를 차단하고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휴대전화의 플래시 기능이 매우 유용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 백화점이나 마트의 진열대는 인명을 해치는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흐트러진 제품이나 진열장 파손에 주의해 가급적 기둥 근처에 머물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해 KBS 제보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KBS 뉴스나 KBS 제보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한 뒤 채팅창에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제보 영상과 사진 등을 첨부해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장소와 일시, 상황 설명과 함께 성함과 연락처도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상황을 보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주변을 살피고 안전이 확보된 다음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지진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발표 긴급 지진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오후 5시 19분에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부근 32km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해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 발표 긴급 지진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오후 5시 19분에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부근 41km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7km로 분석됐습니다. 상당한 흔들림이 느껴지고 물건 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흔들림에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하십시오. 쓰러지기 쉬운 가구로부터 떨어져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가스등을 잠근 뒤 밖으로 나가 넓은 공터로 대피하십시오. 조금 전 오후 5시 19분에 제주 서귀포시 부근 지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제주에 진도 5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5의 진동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한 물체가 넘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네, 조금 전 오후 5시 19분에 제주 서귀포시 부근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민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늘 오후 5시 19분쯤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4.9로 올 들어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강력한 규모입니다. 지진의 진앙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서남서쪽으로 32km 떨어진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제주 지역에서 진도 6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면 일부 건물이 부서지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의 규모가 5.4였는데 당시 600여 채의 주택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진동이 멈췄더라도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 진동이 잦아들면 먼저 가스레인지 등의 불을 꺼 화재를 예방한 뒤 대피해야 합니다. 여진이 발생하면 머리를 감싼 채 견고한 탁자나 책상 밑 혹은 화장실 등으로 피신해 지진이 멈추길 기다려야 합니다. 몸을 피할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 방석이나 쿠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또 문이나 벽이 비틀려 방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현관문을 열어 미리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늘 오후 5시 19분쯤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4.9로 올 들어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강력한 규모입니다. 지진의 진앙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서남서쪽으로 32km 떨어진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제주 지역에서 진도 6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진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청 발표 긴급 지진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오후 5시 19분에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부근 41km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7km로 분석됐습니다. 상당한 흔들림이 느껴지고 물건 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흔들림에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하십시오. 쓰러지기 쉬운 가구로부터 떨어져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가스등을 잠근 뒤 밖으로 나가 넓은 공터로 대피하십시오. 조금 전 오후 5시 19분에 제주 서귀포시 부근 지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제주에 진도 5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5의 진동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한 물체가 넘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남에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3의 진동은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지진기가 관측한 실제 흔들림을 분석한 것이며 건물의 높이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실제로 느끼는 흔들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인 오후 5시 19분에 제주 서귀포시 부근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박영민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늘 오후 5시 19분쯤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4.9로 올 들어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강력한 규모입니다. 지진의 진앙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서남서쪽으로 32km 떨어진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제주 지역에서 진도 5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5의 진동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한 물체가 넘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남 지역에도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3의 진동은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64차례 발생했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4차례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늘 오후 5시 19분쯤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4.9로 올 들어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강력한 규모입니다. 지진의 진앙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서남서쪽으로 32km 떨어진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제주 지역에서 진도 5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5의 진동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한 물체가 넘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남 지역에도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3의 진동은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낄 수 있고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64차례 발생했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4차례 일어났습니다. 진동이 멈췄더라도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 진동이 잦아들면 먼저 가스레인지 등의 불을 꺼 화재를 예방한 뒤 대피해야 합니다. 여진이 발생하면 머리를 감싼 채 견고한 탁자나 책상 밑 혹은 화장실 등으로 피신해 지진이 멈추길 기다려야 합니다. 몸을 피할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 방석이나 쿠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또 문이나 벽이 비틀려 방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현관문을 열어 미리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진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듯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응 요령을 구영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진으로 땅과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탁자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떨어지는 물건이나 무너져 내리는 건물 잔해, 간판 등에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몸을 피할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 방석이나 쿠션, 가방 등으로 우선 머리를 보호합니다. 가능하다면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합니다. 진동이 계속되면 문과 문틀이 뒤틀리면서 탈출로가 아예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화재나 폭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리 중인 가스레인지는 끄고 안전 밸브를 잠궈야 하고 전기도 가능하면 차단합니다. 불이 났다면 침착하게 불을 꺼야 합니다. 집안에 미리 준비해둔 소화기나 이불 등으로 빠르게 진화합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갇혀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떨어지는 건물 잔해나 간판, 유리창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몸을 피할 때는 공터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을 찾습니다. 벽돌로 쌓은 담이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자동 판매기는 넘어질 경우 깔릴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규모 지진으로 건축물의 구조가 파손됐다면 약한 여진에도 쉽게 붕괴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곧 생명입니다.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KBS 뉴스 구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 연결해서 지진과 관련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네, 김가람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늘 오후 5시 19분쯤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4.9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상당히 강한 지진입니다. 지진의 진앙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서남서쪽으로 41km 떨어진 해역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KBS 제주방송총국이 있는 제주시를 비롯해 제주 전역에서 건물과 창문 등이 심하게 흔들렸고 모든 주민들이 강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다만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고 소방당국에서도 현재까지 현장 대응에 나선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동이 멈췄더라도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 진동이 잦아들면 먼저 가스레인지 등에 불을 꺼 화재를 예방한 뒤 대피해야 합니다. 여진이 발생하면 머리를 감싼 채 견고한 탁자나 책상 및 혹은 화장실 등으로 피신해 지진이 멈추길 기다려야 합니다. 몸을 피할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 방석이나 쿠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또 문이나 벽이 뒤틀려 방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현관문을 열어 미리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9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떨어진 해역에서 진도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KBS 제주총국이 있는 제주시를 비롯해 제주 전역에서 건물과 창문 등이 심하게 흔들렸고 모든 주민들이 강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고 소방 당국에서도 현재까지 현장 대응에 나선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진동이 멈췄더라도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 진동이 잦아들면 먼저 가스레인지 등에 불을 꺼 화재를 예방한 뒤 대피해야 합니다. 여진이 발생하면 머리를 감싼 채 견고한 탁자나 책상 밑 혹은 화장실 등으로 피신해 지진이 멈추길 기다려야 합니다. 몸을 피할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 방석이나 쿠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또 문이나 벽이 뒤틀려 방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현관문을 열어 미리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네, 지진이 났을 때 장소별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민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이 난다면 식탁이나 책상처럼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를 찾아 밑으로 들어가는 게 최우선입니다. 탁자의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하는 겁니다. 탁자가 없다면 방석이라도 대서 머리를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 집이 무너질까 봐 섣불리 밖으로 나가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큰 지진에는 몸을 가누기도 어렵고 떨어지거나 흔들리는 주변 물체와 충돌해 다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때 사망 원인을 분석해 보니 가구와 가전제품 충돌이 46%로 가장 많고 유리나 금속 파편이 원인인 게 25%, 건물 붕괴는 17%로 가장 적었습니다. 탁자 밑으로 피하는 것은 진동이 멈췄을 때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 동작입니다. 3, 40초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 시간 동안 몸을 숨기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처럼 먼저 탁자 밑으로 피하고 진동이 멈춘 후에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진동 중에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위험합니다. 때문에 진동이 완전히 멈춘 후에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등은 문이 삐뚤어져서 갇힐 수 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갇히는 상황에 대비해 대피 방법을 미리 강구해야 합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진이 멈춘 직후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김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은 규모 5.1의 지진 이후에 48분 만에 규모 5.8의 본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날 하루 동안만 모두 91차례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진 이후에도 여진은 계속되는 만큼 지진 직후의 대처는 더욱 중요합니다. 여진은 본진보다 진동은 작지만 이미 약해진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고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선 부상자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장 위험한 곳이 아닐 경우 부상자를 섣불리 옮기기보다 신속한 구조 요청이 우선입니다. 꼭 옮겨야 한다면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머리와 부상 부위를 고정해야 합니다. 의식을 잃은 부상자에게는 물을 주지 말고 호흡이나 심장이 멈췄다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이 필요합니다. 담요로 환자의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과 건물 안팎도 다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유리 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밑창이 단단한 신발을 신고 건물은 붕괴 우려가 있으니 우선 멀리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안에 쏟아진 약품이나 유류 등을 정리하되 양이 많거나 환기가 안 되고 처리 방법을 모를 때는 그대로 두고 대피하는 게 낫습니다. 전선, 가스관, 수도관 등은 가능한 한 피해 상황을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전기 차단기와 가스 밸브, 수도 밸브 등은 잠그고 가스가 누출됐다면 창문을 열고 가스 안전공사 등에 신고합니다. 또 지진이 멈췄더라도 하수 관로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화장실은 피해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캐비넷 등은 물건이 쏟아질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열어야 합니다. 또한 이때는 통신장이 폭주해 불통이 될 수 있으니 부상자 발생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지진 발생 직후에는 되도록 거리로 나가지 않는 것이 낫고 반드시 나가야 한다면 전선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이나
도로 등을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네, 다음은 신방실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지진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방실 기자.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직 정확한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규모가 일단 4.9로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9분쯤에 지진이 규모 4.9의 지진이 제주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예. 처음에 기상청이 자동 분석한 지진의 규모는 규모 5.3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후 분석을 통해서 규모가 4.9로 다시 정정이 돼서 확정이 됐고요. 이번 지진의 진앙이 제주 서귀포시에서 서남 서쪽으로 41km 떨어진 해상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그 지진 발생 당시 상황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네. 화면을 지금 함께 보면 보시죠. 네, 예.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CCTV에 잡힌 모습이 많이 떨리는 모습이 포착이 그렇군요. 되고 진동이 있는데요. 느껴지네요. 네, 해상이지만 일단은 40km 정도 떨어진 해상이지만 진원의 깊이가 한 17km 정도로 굉장히 얕은 편이고 또 가까이 해상에서 또 육상과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림이 감지가 됐고요. 네네. 규모가 또 4.9로 최근에 난 지진 중에 특히 올 들어 난 지진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정도로 땅이 흔들리는 게 많이 포착이 될 정도인데요. 올 들어서 가장 강하고 뭐 해상에서 발생한 그동안의 지진 중에서도 규모 4.9면 한 두세 번째에 드는 강한 지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서귀포 쪽 해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는 건가요? 네, 서귀포시에서 저희가 보면 서쪽 좀 남서쪽에 치우쳐 있는 해역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 지역 해안선에서도 그다지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니어서 강하게 땅이 흔들리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게 이 규모와 다른 바로 진도입니다. 근데 이 진도가 지금 진앙과 가까운 이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진도가 5 정도로 분석이 됐고요. 또 전남 지역에도 진도 3, 그리고 경남과 광주, 전북 지역에도 진도 2에 이르는 흔들림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진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흔들림인지 저희가 보면 제주 지역이 지금 진도 5인데 진도 5 정도다 이러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또 그릇이나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고요. 불안정한 물체 같은 경우는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전남 지역에 진도 3의 진동이 감지가 됐는데 진도 3 정도다 이러면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진동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정지해 있는 차도 약간 흔들린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또 멀리 이 진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남이나 광주, 전북 지역에서도 진도 2의 진동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진도 2 정도도 좀 조용한 상태이거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 뭔가 흔들렸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진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직접 제주 주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연결을 해볼 텐데요. 마라도의 주민 김은영 씨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씨?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직접 느끼지는 못했고요. 예, 마라도에 이제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이 창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집 안에 있지를 못하고 다들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주변에 대피를 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일단 집 안에 있던 분들이 모두 밖으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느꼈던 분들은 그 정도가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심하게 느끼셨나요? 유리창이 심하게 흔들렸고요. 예. 건물이 우르릉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심하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네. 혹시 뭐 재산적인 피해라든지 어떤 물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이 보고된 게 있나요? 들으신 것도 아직은 있나요? 없습니다. 그 상황까지는. 그렇군요. 네. 예, 어떤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보고된 게 없군요. 네네네. 예. 그렇다면은 이 지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뭐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어가지고, 예, 지금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다들 뛰쳐나올 정도라니까는 굉장히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 지진 당시 상황을 마라도 주민 김은영 씨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재 충청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밤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그리고 충청 지역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부지방에서는 5mm 안팎, 제주도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기 북부, 또 강원 영서 북부 남부 내륙 지역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합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인데요. 화재의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청주 4도, 광주 2도,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청주 11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등으로 역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도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